오늘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어떤 사회로부터 취득하고 내가 또 경험이나 어떤 독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죠. 삶의 어떤 지침이라는 것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취득하는데 어떤 지식을 취득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음을 또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대부분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과 그 해석 등 개인의 인식상의 어떤 적정성이 또 큰 문제를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식을 취득하고 판단하고 또 확신을 갖는 그런 과정상의 보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지식 자체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뉴턴의 만유인력이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만 하더라도 마치 이 원리가 세상의 그 모든 그 원리를 물리학의 이론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거의 그런 인식이 사라져 버렸죠.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 그것을 우리가 신봉하는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바로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우리가 요새 DNA가 매우 우리 일상에서 어떤 상식으로 퍼져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알려진 것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미지의 어떤 것들, 지식의 어떤 한계로서 적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시청은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것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코끼리나 돌고래, 개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는 그 이상의 훨씬 넓은 그 청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빛의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만은 파충류와 같은 것들은 볼 수 있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지식의 한계,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제가 50이 넘을 때까지, 아니 그 60이 다 돼서라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무능하거나 독재자로만 비춰졌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된 프레임에, 내 젊었을 때의 그 프레임이 정말 포퓰리즘에 의해서 농단을 당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 정도의 평가 수준에 그치는 분들인가? 저는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중국 해남도의 땅 넓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주도의 두세 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상북도 넓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아는 것들이 매우 한계를 가진다는 것, 이것을 한번 깊이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고
마치 세상을 다 섭렵한 듯이 말하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 언제나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역할을 할 우려가 큰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건 통제의 어떤 한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자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다양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평생 모아둔 예금을 잃기도 하고 IMF 때 그런 경우가 많았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다단계 금융 사기 많죠. 판단 미스로 인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지요. 또 미국 9.11 테러나 이태원 사고 같은 대형 사고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직장의 상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죠. 또 통제돼야 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당치 않죠. 사건이든 사람이든 통제란 쉬운 것이 아니다. 즉 통제의 한계가 있다. 삶을 통제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나 가사, 자산, 친구, 이성 등 세상 일을 자신이 통제를 해서 즐거움을 얻겠다는 그런 의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건은 항상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사건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통제 이데올로기가 강할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고집의 하나인데요. 그렇지 못할 때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행복관리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남녀 간, 연인 사이에 강한 통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싶어 하죠. 이것은 매우 자기의 고통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통제하고 싶어 할 때 상대편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편도 통제하고 싶은데 서로 간에 통제가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때때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와는 반대로 과도한 두려움과 무분별한 정보 취득인데요. 우리가 원시의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인간의 내가 보수적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옛날 야생의 어떤 거친 야생에서 살기 위해서는 야전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어떻습니까? 맹수의 공격에 항상 대비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겠죠. 즉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을 경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에게서 이러한 보수적 경향은 위축된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밤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걱정이 사로잡힌 과도한 두려움의 한 예다. 강하게 기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과도한 두려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방송, 신문 등 언론, 인터넷 등의 홍수가 거의 과장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주체성이 정말 흔들리게 되고 걱정과 혼란을 초래할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스스로 확인, 가공하지 않는 한 무지, 착오, 과실 등을 유발하게 되고 과도한 실행 처리나 그 반대로 과도한 활동 억제를 이야기함으로써 불안이나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그 코로나 위험이나 우리나라 좌우익 대결 이런 것들은 바로 국민을 과도하게 혼란스럽게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경제 위기에 대한 기사, 미시적인 주식 추천 정보 이런 것들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사례이죠. 나의 그 판단 미스가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도 과거에 대한 원망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기만 할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을 것이다. 사후 처리가 가능하다면 회복에 임하고 내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현명한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먼 멜베리를 아시죠? 모비딕의 그 저자. 소설 중에 그 한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장난일 뿐이고 우리 자신이 그 장난질의 표적이다. 분노하고 흥분하고 세상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라고 하였죠. 즉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현실에, 사실에 입각한 현실을 인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이데올로기의 어떤 취득상의 한계, 어떤 지식의 한계 그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